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음, 오늘 이렇게 학교를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렇게 뭐 기사들도 그렇고, 뭐 제 페이스북 동영상의 페이스북 피딩도 그렇고, 올라오는 글들이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뭐뭐를 해서 뭐 감동 스토리, 뭐뭐뭐뭐 해서 감동 스토리, 뭐 대한민국이 뭐 잘하고 뭐 해서 감동 스토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실 감동 스토리라는 그거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예,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하면, 예,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감정이라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임팩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생각할 여유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 스토리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열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메말라도 되나? 정도가 돼야지 그나마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를 뭐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특히 개인에 있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건 개개인의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본인이 느낀 감동을 혹은 감정을, 예, 다른 사람에게 그 알려줄 때 문제가 생겨요. 예. 다른 사람한테 그런 감정을 알려줄 때 그 상대가 본인과 같은 감정선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아닌 경우가 많고, 그 감정선이 본인과 다를 경우에, 예, 그 다른 감정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합리적인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그 자신의 감정과 다른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을 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를, 예,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개쓰레기 취급을 한다고. 당신은 감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뭐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면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언론은 그걸 부추기고 국가는 그걸 부추겨요. 예, 사건 있죠, 그죠? 사건에 대해서, 예, 이번 선거에서 또 이제 한쪽은 또 개박살이 나고, 6년 전 일입니다. 예, 6년 전 일이고, 그거를 그렇게 슬프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슬프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개판이어서, 혹은 당신의 감정에 반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고. 예. 그 감정선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시스템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게 문제고, 그리고 그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어떤 뭐 미디어, 뭐 유튜버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책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책도 이게 책을 읽는다는 게 빨리 읽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빨리 읽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책이 개쓰레기야. 예,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진짜로 책을 제대로 읽으려 그러면 좋은 책을 찾아자.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는 게 뭐 유명한 작가가 쓰고 뭐 이런 책이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어떤 책이 좋습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부모 스스로가 생각을 하세요. 예. 어떤 책이 아이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예. 그거에 맞는 책이 있어요. 예. 누가 이런 책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책 그냥 주지 마세요. 물론 그 책을 부모가 능력이 돼서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뭐라 그럴까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예. 괜찮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책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 이제 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채널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아이들이 읽을 책이 아닙니다. 예. 아이들이 읽을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이에요. 한 절 한 절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죄송한데 그 목사 대부분의 목사들이 예,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예,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예. 읽기가 어려운 책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렵고 한 절 한 절을 토론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애들한테 함부로 읽히지 마세요. 예, 애들한테 함부로 읽히지 마시고 그게 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창세기 저기 엑소더스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 예 저기 뭐 그 주이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죠? 왜 광야 생활을 했을까를 얘기를 할 때 99 아니면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유대인들이 그 전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값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게밖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광야 40년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구약 성경을 진짜 그 제대로 보시지 않으면 그 근처까지 그런 생각조차까지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부분을 읽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 왜? 사고에서 충돌이 나거든. 충돌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예. 그걸 하시려고 그러면은 문제를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사고와 연결이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는 이런 거예요. 어떤 논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상대랑 논쟁을 하는데, 상대가 내 의견이랑 틀려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첫 번째 당신의 반응이 뭔지. 예. 나하고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는 게 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생각입니다. 생각. 첫 번째 보통 그렇게 됐을 때 하는 질문은 뭐냐면 그냥 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왜 상대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 그거를 그렇다고 상대한테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 생각을 본인이 하다 보면
거기서 본인이 상대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를 스스로 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논쟁이 안 되죠. 그죠? 논쟁이 결론 난 거죠. 그래,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근데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네, 질문을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고. 수학에서 증명의 문제가 집합과 명제에서 증명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집합과 명제를 푸는 방법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지? 답이 있어요. 집합과 명제에서의 증명은 사실은 뭐 집합과 명제가 가장 쉬우니까 이제 증명 파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수학의 모든 명제, 수학의 어떤 상황에서 첫 번째 질문은 수학에서 모든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이퀘이션이 있고 답이 있어요. 예. 이게 A는 B야 이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 A면 B가 답이지? 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학 문제에서는 보통의 우리나라 수학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죠? 왜? A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A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답이 뭔데? 라고 물어요. 예. 이건 올바른 질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명은 이제 그 다음 단계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가 자연현상이 됐던 사회현상이 됐던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걸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나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죠, 그죠? 나는 오른쪽 하는 사람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왼쪽 하는 사람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리스폰스는 저 새끼 죽일 놈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난 넌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고. 그게 바로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감정적인 인식이고.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왜 상대는 저런 생각을 가질까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못하면, 그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제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그럼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왜 상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의 근거는 뭐지? 또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흐름을 상대의 생각의 흐름에 맞춰가는 연습을 하셔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리적인 논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리적인 논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 상대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줄 아는 그 능력은 원래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증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수학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 내 마음대로 쉽게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내 마음대로 스텝을 밟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학이라는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게 수학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뭐 미분적분을 잘하고 뭐 도형 문제를 잘 풀고 그게 아니라 사고를 진행하는 스텝, 사고의 판단을 해가는 스텝을 연습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리고 그러려 그러면 수식 하나하나 넘어갈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수식 하나하나 넘어갈 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없어요. 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아까 뭐라 그랬죠? 답이 뭔데? 답 찾으려고 하지 마. 답을 누구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스스로 찾는 겁니다. 스스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절망적입니다.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조차 네, 뒤집어 버려요. 예, 감정적인 인식 때문에. 아, 그렇게 안 일어날 것 같거든. 예, 그렇게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확률의 그 기본 정의를 무시를 해버려요. 예. 아유,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으로 동영상 올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